이게 잘 안 되네. 정권 교체를 위한 싱크탱크 311회 방송. 오늘은 오랜만에 오붓하게 시작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의 깐부 이상구 복지과 소사이어티 운영위원장님 나와 계십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상구입니다. 네. 오붓하니까 뭔가 마음이 설레네요. 이제 뭐 크리스마스가 되어도 뭐 네. 덤덤하고 이런 나이가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어제 내가 그 방송을 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 예, 옛날 노래들을 들으면 예, 정말 저도 어렸을 때보다 더 어렸을 때 이 노래들을 듣는데 너무 감성 돋는 거예요. 예. 아, 그 당시에 어른들이 이런 것 때문에 이 노래를 좋아했구나 이런 생각이 맞습니다. 드는 거예요. 예. 어제 진짜 요즘 며칠 그 토요일부터 그 패티김의 이별에 꽂혀가지고 아, 어렸을 때는 전혀 내가 알지도 못했던 노래거든요. 예. 아, 예, 남성 호르몬 감소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내가 갱년기 예. 아주 수줍어요. 소녀 같아야죠. 참, 여러분 복지과 소사이어티가요. 돈이 많은 곳은 사실 아니고 예. 이상구 운영위원장이 병원에서 돈 벌어가지고 운영하는 측면도 있어요. 물론 회원들이 있긴 하시지만은 그걸로 택도 없답니다. 그래서 복지과 소사이어티 후원 좀 해달라고 한 달에 10,000원씩만 정기적으로 후원 좀 해주십시오. 02-3272-2353 02-3272-2353으로 전화 좀 주시면은 일회 후원도 가능합니다. 여러분 정기 후원만 가능한 게 아니라 웬즈데이님 딱 걸렸어요. 일회 후원도 됐으면 좋겠어요. 웬즈데이님 02-327-2353 전화하셔가지고 100만 원 기부한다고 하시면 됩니다. 참, 자, 좀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자, 오늘은 이게 이것 좀 아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 정권 교체 싱크탱크를 좀 본 사람들은 이게 가장 화제였던 날이었습니다. 예. 근데 지금 윤석열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역진하는 거잖아요. 예. 그 문재인 정부 역진하는 게 아니고 시대적 흐름에 역진하고 있는. 그렇습니다. 지금 보니까 화물연대 파업 안 하면 죽어 해산. 예. 그다음에 근로시간 연장 이것도 이제 이따가 최민희 의원 시간에 다룰 건데 근로시간 연장 또 국민연금 개혁. 예. 근데 지금 문재인 개혁까지 선을 대겠다. 지금 어떤 내용이에요? 근데 이게 예. 참 저도 그 황당해가지고 야, 이 그 청와대나 저 대통령실이죠 이제는 대통령실이나 그 국민의힘 쪽에 그 머리가 있나 없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거 시행하면 그나마 낮은 지지율이 더 두두둑 떨어질 건데 선거를 안 치려고 작정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 황당한 내용이 지금 발표가 됐는데 지난주 8일 날 이 복지부가 이제 공청회를 했습니다. 근데 복지부가 주최하는 공청회란 말은 그냥 시행하기 위해서 이 뭐 형식은 국민의 의견을 요식행위죠. 예, 듣는다는 거지만은 선언을 하기 위해서 이제 숨고르기를 들어가는 그런 내용인데요. 이게 한 주일도 안 돼갖고 오늘 또 마침 13일 오늘 국무회의 때 이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케어 폐기를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야, 그래서 참 대단하다. 예, 대단합니다. 예. 요거는 그런 것 같아요. 정치적 감각도 없고 예, 이게 자기한테 어떻게 오는지도 몰라요. 예, 그러니까 아주 극우적 포지션에서 문재인 케어는 오히려 계속 발전시켜야 되는 것이 윤석열한테 이로울 텐데. 예. 최소한 뭐 돈이 없으면 그것도 돈도 사실은 정부가 내는 건 얼마 안 되고 대부분 국민이 내는데 그 좀 속도를 더 이상 빠르게는 못 하더라도 유지는 하겠다 이런 정도만 해도 감점이 덜 할 건데 이건 완전히 표를 발로 차는 그런 일을 하고 있어서 참 한편에서는 고맙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정권 교체를 빨리 하려고 용을 쓰시는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또 한편에서는 도대체 생각이 있나 없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러니까 복지과 소사이어티가 문재인 케어랑 아주 밀접한 예, 싱크탱크잖아요. 저희가 20년을 여기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케어라고 하는 물론 다 만족스럽진 않지만 예. 현실 내에서는 가장 이상적인 제도를 만들어서 시행을 했는데 예, 요거를 뭣도 모르는 윤석열이가 이거 폐기. 예. 그럼 그 느낌이 어떤 느낌이세요? 일단 첫째 황당하고 두 번째 화가 나고 세 번째
아 그래 한번 해보자는 거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거는 그야말로 전 국민을 상대로 선전포고를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뭐 158명이 죽어도 눈 깜짝도 안 하는 정부지만은 과연 이 국민적인 저항을 어떻게 버텨내려고 하는 것인지 한번 두고 보고 싶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네. 일단 이 좀 사실은 오늘 주제로 재벌집 막내 아들 그 요즘 드라마가 뜨니까 그걸 주제로 해가지고 이제 그 경영승계 부분이 이제 어떤 체제로 하는 게 좋냐 이런 내용을 좀 준비를 하다가 야 이게 상황이 너무 시급하다 해서 새벽에 이 주제를 급하게 바꿨습니다. 근데 뭐 저희가 너무 오랫동안 해왔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준비하는 건 어렵지 않은데 또 발표 문안이 보니까 너무나 우리가 비판하기 좋게 만들어 놨어요. 아 그러니까 예, 이게 뭐 준비하는데 그 시간이 얼마 안 걸릴 정도로 그렇게 좀 허술하게 예. 그 예시로 든 거라든지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허술해서 복지부가 저렇게까지 실력이 없는 부처가 아닌데 이게 나가면 어떤 반향을 일으킬까를 예상 안 하고 못하고는 아닙니다. 예상 안 하고 했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예. 그냥 뭐 시키니까 한번 질러보자 막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전에 며칠 전에 시사 방송에서 MRI 이런 거 네. 뭐 뺀다 뭐 이런 얘기를 해드렸는데 지금 이게 그 윤석열의 문재인 개혁 파괴하기 제목이 이거라면서요. 예.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 제고 및 필수 의료 지원 대책. 예, 그 발표문을 제가 이렇게 아, 양이 많기 때문에 이제 좀 그 한 페이지에 2배 나오도록 해서 그 뽑아와 봤는데 일단 제목이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 제고 이게 이제 국민의 입장에서는 건강보험이 뭐 적자도 날 수 있고 약간 흑자가 날 수도 있지만은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이거는 건강보험 재정당국의 입장에서 본 거예요. 재정이 자꾸 그 흑자 폭이 줄어드니까 아직 적자도 아닙니다. 흑자 폭이 줄어드니까 이거를 나가는 걸 줄이겠다. 지급하는 걸 줄이겠다. 이런 뜻이고 두 번째로 그것만 하려고 해서 미안하니까 이제 하나가 필수 의료 강화 요렇게 해가지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거 똑같은 거죠. 재정 건전성 확보라는 말. 예, 그건 아주 똑같은 맥락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정부가 예산을 가지고 뭐 국채를 못 내게 할 때 또 어떤 축소 예산을 할 때 이름을 재정 건전성 확보라 하는데 그 돈 자기 돈 아니잖아요. 국민 돈이거든요. 그 건강보험은 특히나 국민들이 세금 외에 추가를 더 내는 것인데 그걸 가지고 국민들은 그 건강보험 재정이 두둑해지는 것을 바라는 게 아니고 내가 필요할 때 그 혜택을 받는 것을 바라는데 그거 다 차버리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더 이상 돈 내야 될 이유가 없어지는데 왜 그런 일들을 하는지 그 채찍 정책과 당근 정책을 자기 딴에는 같이 한다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두 개 다 채찍 정책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 뭐 복지 정책에 있어서도 윤석열 정부는 취약계층 중심의 두터운 지원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보편적 복지는 그렇게 싫어하거든요. 근데 이 의료 부분도 사실 문재인 케어는 보편적 복지에 가까운 대다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인데 요거를 응급 상황 또 뭐 취약계층 이런 쪽으로만 집중하겠다라고 하면서 전체적으로 양과 폭을 줄이는 그런 정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은 실제로 조중동 보고 자란 티가 나요. 예, 오랜 시간 동안 조중동에 가스라이팅 받은 사람이에요. 예, 보편적 복지가 지금 시대에 갖는 의미가 뭔지를 몰라요. 예, 그러니까 당연히 없는 사람한테만 두텁게 지원해주면 돈이 훨씬 줄어들거든요. 쓸 예. 돈이. 예, 그거를 여기 말하면 필수 의료 지원 대책,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 재정 건전성 이런 이유로 국민들한테 속이면 실제로 피해자는 취약계층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취약계층인데 그 이야기는 계속 해보고 근데 이게 재정 절감이라는 표현보다는 돈 아끼겠다. 네, 달리 말하면 부자들이 세금 덜 내겠다. 이게 초부자 감세랑 또 연결이 돼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결국 문재인 죽이기다. 이건 무슨 뜻이에요? 그 취지에 있어서 요게 이름을 아직도 문재인 전 대통령의 이름을 달고 있는 유일한 정책이라서 아, 놔둘 수가 없는 거예요. 윤석열 케어가 만들고 싶은 건가? 그렇습니다. 근데 케어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예. 그 뭐 케어까지는 바라지도 않고 어쨌든 문재인만 죽이면 된다라는 입장에서 이걸 타겟으로 삼았고 두 번째 과정이 우리 서해 그 월북 그 공무원 관련된 문제를 가지고 감사원이 감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걸 문제 제기를 해서 검찰이 고발하게 하고 뭐 이런
서훈 국정원장을 구속시키고 이런 과정을 겪듯이 요것도 똑같은 방식으로 취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이 먼저 털고. 예. 그래서 감사원이 참 이 발빠르게도 움직입니다. 그 5월 달에 취임을 했는데 그 2달 뒤에 7월 달에 바로 문재인 케어에 대해서 감사 보고서를 발간을 합니다. 그래서 마치 준비해 놓은 것처럼. 근데 그 감사 보고서의 내용이 뭐냐 하면 그 건강보험 급여 항목 확대 이후에 적정 규모 대비 과다 보상을 하고 있다. 그리고 지출 관리가 미흡하다. 그리고 과잉 진료를 유발하고 있다. 이런 문제점을 지적해서 이걸 가지고 이 복지부한테 대책을 세우도록 지시를 한 겁니다. 참 웃긴다 진짜. 뭐 여기서 예를 든 감사원에서 예를 든 게 어떤 거냐면 문재인 케어 이전에는 MRI가 이제 본인 부담이었지 의료보험에서 안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2018년도 문재인 케어 시작되기 이전에는 MRI와 초음파 진료비가 1,891억 원 연간 나갔는데 여기 문재인 케어를 한 3년 뒤 2021년도에는 1조 8,476억이 나가더라. 10배가 늘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과잉 진료고 낭비 진료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윤석열이 이런 뜻을 계속 비칠 때 뭐라고 그랬냐면은 어르신들 병원 가는 게 배 아픈 거예요. 예. 여기 사람이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그 극우 보수 언론의 선동, 가스라이팅이라고 일단 보는 게, 예. 야 아프지도 않은 사람이 병원 가냐? 그러니까 생돈 나가는 거잖아. 예. 그래서 요거는 안 해줄게, 안 할 거야. 근데 MRI가 원래 좀 비쌌죠. 이거 예. 문재인 그거 하기 전에는. 그렇죠. 그 이제 이게 도입 과정부터 사실 우리나라는 이 의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의료 인력의 수준과 숫자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뭐 의사들이 반대하고 아직도 못하고 있지만은 그 인구 대비 의사 숫자가 굉장히 적고 또 그 의사들이 너무 고급 인력을 양성을 하다 보니까 의과대학 교육 과정이 무슨 학자 양성 과정하고 똑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선에서 프랙티스 환자 진료를 잘 볼 수 있는 의사가 양성되기 어려운 상황인데 여기에 수가를 높이고 돈을 많이 줘야 되는데 그 수가를 통제하고 있으니까 장비에 대해서 이 초고가 장비를 도입하면 그것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었기 때문에 캐나다 전체에서 2대밖에 없는 MRI가 우리나라는 같은 기간에 60대가 넘었습니다. 그리고 막 많이 만들어 놓으니까 이걸 찍도록 유도해야 되니까 효도시티란 말이 나왔습니다. 효도시티. 그 옆집 그 김씨 할머니는 아들이 서울에 있는 아들이 오라 해가지고 서울에 가서 CT란 걸 찍고 왔더니 그 머리 아픈 게 싹 나았다 이런 소문이 나가지고 니는 많어 이렇게 이제 자기 아들한테 또 야단을 쳤더니 아버님도 올라오시죠 이렇게 해갖고 며느리가 모시고 가서 이제 MRI를 찍은 거예요. 그럴 때는 이거는 두통만 나은 것이 아니고 30년 동안 아팠던 허리까지 다 나았다. 뭐 이런 식으로 그 회자를 만들어가지고 과잉 의료를 유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국민들이 첨단 신기술 도입 같은 거 굉장히 빨리 하는 얼리 어댑터들이시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 이용량이 많아지니까 실제로 필요한 사람들이 비용이 너무 비싸서 못하게 됐다.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이제 건강보험 급여화를 한 거예요. 그런데 요걸 가지고 그 낭비 누수가 어떻게 3년 만에 10배나 늘냐라고 이제 감사원이 지적했는데 이거는 감사원이 전혀 사실을 모르고 한 이야기인데요. 그러니까 잠깐만요. 예. CT 한 번 찍는데 20에서 30만 원. 예. MRI는 40에서 60만 원인데 지금 급여를 하게 되면 얼마 정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뭐 입원 환자냐 또 질환 따라 다르지만 보통 한 5% 내지 10% 합니다. 그것만 내면 되는 거예요? 예. 아, 그러면은 4만 원, 6만 원, 뭐 예. 2만 원, 3만 원 이런 정도였다는 뭐 어떤 거예요? 거는 이제 15만까지 내는 것도 있긴 하지만은 또 MRI도 종류가 우리가 그냥 아는 그냥 뭐 머리 MRI뿐만 아니고 뇌혈관 MRI 있고 특수검사 MRI도 있고 별별 게 다 있거든요. 또 특수검사를 하면 그 안에 MRI 말고 페트도 있고 뭐 이렇게 있는데 하여튼 그런 종류들이 필요한데 너무 비싸서 못한 부분 많았는데 필요한 의료는 국민들이 서비스를 받게 해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문재인 케어에 넣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가끔씩 보면은 약국이나 병원 가면은 과잉으로 하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 예. 그 사람들이 예. 막 권하면서. 근데 원래 병이라는 게 치료의 목적도 있지만 예방의 목적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거 한번 찍어보자라고 의사 입장에서 뭐 그거를 돈 벌려고 하는 측면도 있겠지만 예. 한편으로 보면 찍어보고 이상 없다. 그렇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예, 예방의 맞습니다. 목적으로. 이상이 없다라는 걸 발견한 것도 이 진료와 검사의 굉장히 중요한 목적인데 이상이 없는데 왜 찍었냐 이게 이제 감사원 지적인 거예요. 야, 골 때리는구만. 사람 심리가 그런 거잖아요. 예. 그렇게 해서 미리 예방을 하거나 그러면 훨씬 더
건강보험 재정을 아끼는 거잖아요. 다른 논리로 예. 말하면. 아니 제가 그 감사원에 있는 그 고위 간부들도 이 진료해주고 CT, MR 찍도록 의뢰해주고 한 적도 있는데 그 후배들이 이렇게 그 감사 결과 보도를 냈다니까 참 난감하기도 한데요. 이렇게 10배나 검사가 늘었던 것은 그동안에는 자기 돈을 내니까 잡히지 않고 있다가 건강보험으로 지급하면서 이게 노출된 거예요. 그게 가장 큽니다. 아이고. 본인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안 찍던 걸 찍어서 늘어나는 것보다도 그동안에 본인 부담으로 할 때는 이게 통계가 안 잡히다가 보험에서 지원을 하게 되면서 이게 통계가 잡히게 되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이걸 그러네요. 무시하고 왜 갑자기 3년 만에 10배나 늦냐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그게 이게 제가 이제 간혹 쓰는 표현인데 삶의 질을 높이는 예, 발전 단계에서 왜 문 대통령이 대선 때 했던 얘기 있잖아요. 최소한 돈이 없어서 병원 못 가는 사람이 나오면 맞습니다. 안 된다. 예, 그러면 국가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MRI 정도는 뭔가 이상이 있다거나 불안하면 찍어 보세요. 싸게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국가가 해야 될 일이잖아요. 예. 뭐 저는 의학적인 측면에서는 MRI보다는 여러 가지 그 진료 수가를 높이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이걸 부담으로 생각하니까 이거부터 이제 급여를 해준 거거든요. 그래서 무슨 싸게 해주면 많이 팔리는 동네 구멍가게 그 과자 같은 게 아니거든요. 이 병원에 가서 CT 찍고 MRI 찍는 게 보통 일입니까? 그리고 또 직장인들은 하루 비우고 가야지 되는데 또 필요하면 어떤 검사는 또 하루 굶고 첫날 밤 굶고 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낭비로 이렇게 한 사람은 저는 그렇게 많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낭비라고 부를 정도면은 네. 1년에 막 한 달에 한 번씩 찍고 예, 이런 게 아닐 거고 뭔가 불안한데 의사 입장에서도 궁금하잖아요. 예, 이분이 아프다고 하는데 이유가 뭔지를 모르겠네. 찍어보는 게 정상이고 그것은 옛날에 그게 안 됐다가 지금 된다고 하는 것은 국가가 그만큼 잘 살게 됐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상한 바로 방금 말씀하신 그 사례가 이제 복지부가 그 낭비 누수라고 발표한 사례인데 그 읽어보면서 야, 이 복지부도 똑똑한 의사들 꽤 있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이 요즘 완전히 배제됐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이런 정도를 케이스를 갖고 와서 낭비라고 주장을 하면 이거 토론 나가면 당장 깨집니다. 제가 그냥 바로 알아볼 수 있을 정도의 네. 그런 케이스인데 뭐냐면 A씨는 두통과 어지러움이 있어서 신경학적 검사를 했는데 이상이 없었다. 그런데도 내 MRI와 뇌혈관 MRI를 동시에 촬영했다. 이게 낭비라는 거예요. 방금 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상이 없었으니까 사람은 머리가 아프고 이상이 있다는데 내가 한 신경학적 검사 이상 없으면 MRI도 찍어봐야죠. 나이 먹은 산모들한테 산부인과 가면은 예, 이제 기형아 검사를 받게 하잖아요. 예, 대개 기형아 검사에서 대부분은 아무 문제 없으로 나오거든요. 맞습니다. 아주 특수한 경우 나오는데 그러면 아무 문제 없으로 나오는 건 다 낭비네요. 그렇습니다. 과잉의료원에 그게 예, 예. 바보도 아니고 아유. 그 검사를 함으로써 그 굉장히 그 산모뿐만 아니고 그 두 부부의 삶에 영향을 많이 끼치고요. 또 그 임신하고 출산한 그 기간 동안에 얼마나 안심이 되겠습니까? 나이 들어서 늦게 결혼했는데 이 노산이 되면 사실은 이제 남성 그 정자는 나이가 들어도 그렇게까지 많이 퇴행이 안 되는데 여성의 난자는 그 변이가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20대 초반에 출산한 그 자녀들이 뭐 똑똑하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통계학적으로 의미 있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요즘 뭐 30대 후반, 40대 이렇게 노산을 초산으로 한 분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한테는 내 애가 괜찮을지가 초미의 관심사인데 그리고 또 만일 문제가 있으면 그 중간에 그 의학적인 필요에서 임신 중절을 시키기라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출산할 때까지 다 지켜보다가 그 풀텀 소위 말해서 애가 다 크고 나서 시키면 그 또한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다 지금 신경학적 검사에 이상 없는데 MRI 찍으면 나쁘다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신경학적 검사에 이상이 없다고 MRI 찍지 말라 하면 그 이상이 나중에라도 생기면 국가 책임질 거냐? 그러니까요. 이런 질문을 이제 국민들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사례 두 번째 한번 볼까요? 예. 이 B 씨는 두통 증상만 있고 뇌혈관 관련돼서 치료를 받은 적도 없고 수술한 적도 없다. 그런데 뇌 MRI, 뇌혈관 MRI, 특수검사 그 MRI까지 세 종류를 한꺼번에 찍었으니까 이거는 낭비다. 이렇게 또 주장하는 거예요. 미치겠네. 나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의사들도 정확하게 찍어내면 좋겠지만 뭔지 모르니까 다 해보는 거잖아요.
이 아주 재미난 케이스가 어. 아까 말씀드렸던 재벌집 막내 아들의 삼성 이병철 회장을 모델로 하는 순양그룹의 그 진양철 회장이 아무 이상이 없는데 자기 소속의 그 소위 말해서 삼성의료원 같은 진양의료원의 원장이 그 인쇄도 있고 하니까 MRI 한번 찍어보시죠 했더니 거기서 뇌정동맥 기형이 발견된 거예요. 근데 그때는 이제 시대적 배경이 Y2K 그러니까 2000년이 갓 지난 때였거든요. 그때는 문제의식이 없었기 때문에 이 60만 70만 원 들여서 그 물론 뭐 저 자기 병원이니까 그 병원에서 부담했는지 모르지만 삼성병원 있는데 뭐. 예. 거기서 찍어서 발견했는데 그리고 이 사람은 앞으로 그 일날 일 대비하고 상속도 빨리 하려고 하는 것이 드라마의 중요한 모티브 중에 하나인데 만약 일반인이었으면 그거 모르고 터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어느 날 갑자기 터지면서 쓰러지고 식물인간 되든지 바로 사망하든지 했을 거라는 거죠. 근데 MRI를 병원에 가면 무조건 찍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요. 검사 다 하고 또 이상이 없어도 그 이상의 위험이 예상되면 해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내가 찍어봅시다가 안 되고 예. 의사가 이거는 이러이러한 이유로 찍어봐야 된다라고 하는 경우에만 한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신경학적 검사에 이상이 없어도 또 이전에 뇌혈관 질환으로 수술을 안 해도 또 치료를 안 한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그 경동맥, 그 뇌로 가는 경동맥이 좀 좁아진 사람은 뇌 MRI에서 또 똑같이 이상이 나올 가능성이 많거든요. 근데 그런 거 모르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 뇌졸중이 오는 그런 경우에는 MRI를 또 일과성 뇌허혈증이라고 잠깐 어지러워서 아득하다가 다시 금방 돌아오거든요. 이게 한 두 번째 되면 세 번째부터는 사망률이 몇 배나 높아집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는 정구 증상도 없고 치료도 하나도 못 받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MRI 찍어서 진단하지 말라는 이야기거든요. 야, 진짜 나쁜 놈들이네. 예. 그래서 이미 이 건강보험 급여한 과정에서 우리가 예상했던 속도보다 4분의 1 늦어가지고 문재인 케어의 완성도가 그 25% 만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참 안타깝고 좀 더 세게 밀어붙이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반성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근차근 개별 항목마다 해당 분과 전문의들이 모여가지고 협의해서 급여화를 결정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때 의사들의 주장이 무조건 찍은 건 안 되니까 그러면 의사가 책임지고 소견서를 쓰겠다. 의사의 소견서가 있으면 MRI 하자. 이렇게 해서 겨우겨우 됐는데 이제 그걸 못 믿겠다는 거죠. 야, 뭐 전 국민을 약간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느낌 좀 있어요. 그리고 의사들은 그 윤석열 대통령이 찍은 사람이 많은데 뭐 바로 뒤통수 맞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자신들의 수익이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예. 결론적으로 말하면. 야, 또 재미난 케이스가 이 근골격계 수술, 소위 말해서 팔이나 다리 또는 허리 같은 데를 수술하는데 동시에 상복부 초음파를 5군데나 했다. 이것이 이제 낭비 또 과잉 진료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현장에서 보면요. 어떤 일이 있냐면 예를 들면 그 복지부가 사례로 든 C씨의 경우에 복부 불편함과 갑상선 결절 때문에 그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이 하루 동안에 상복부 초음파, 방광 초음파, 여성 생殖기, 소위말해서 자궁 초음파, 유방 초음파, 갑상선 초음파 5개를 동시에 검사한 거예요. 그런데 저는 딱 이 케이스 보니까 의사가 잘했네. 이 생각이 딱 드는 게 이 갑상선 결절이 있으면 요게 이제 심플 컬머널 그 캔서를 해갖고 선상세포 암이거든요. 요 조직은 다른 같은 선상세포인데는 전이가 잘 됩니다. 갑상선 암은 물론 전이가 잘 안 되는 케이스지만은 유방암이 오리지널 원발 암일 때는 요게 위암이나 갑상선 암이나 일들 잘 가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여러 군데를 찍어보는 거네. 그러면 그 암이 의심되면 해당되는 것들 다 한번 스크리닝 해보는 게 의사가 당연히 해야지. 이거 안 하면 그놈이 나쁜 의사고 과수질을 해서 그 문제 일으키는 사람이라서 이 수를 걸 수도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윤석열이 잘 거는 것 중에 배임. 예, 맞습니다. 배임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과잉했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하나는 근골격계 수술을 하면서 상복부 초음파를 동시에 진행한 게 3년 동안에 19,000건이 있었다. 이걸 문제로 삼는 거예요. 진짜 그냥 보통 사람들 병원 가는 꼴을 못 보는구나. 예. 그런데 우리나라에 한 해 그 진료가
3억 건이 벌어집니다. 3억 건 중에서 3년이 아니고 1년 만에 19,000건 했다 하더라도 0.00006%입니다. 아, 솔직히 말하면요, 우리 같은 사람들 병원 갈 시간이나 있으면 좋겠다. 이씨. 그렇습니다. 그래서 병원 가서 수술을 하게 되면 그때 여러 가지 검사를 같이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 근골격계 질환 수술할 때 의사는 이 사람이 전신마취를 견뎌낼 수 있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간 초음파, 쓸개 초음파 해봐야 되는 거예요. 콩팥도 신장도 해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무시하면서 이걸 낭비라고 이야기하면 전혀 그야말로 앞뒤를 모르는 사람이나 이런 이야기하지, 복지부에서 이런 발표를 하면 그거는 진짜 말이 안 되는 그러니까요. 이야기죠. 환경부가 원전을 친환경 에너지로 예, 분류하는 맞습니다. 나라가 됐습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이 야, 똑같은 그런 보건복지부가 케이스입니다. 지금 이게 무슨 보건복지 이런 게 아니에요 지금 상 보니까. 근데 보건복지부가 어떻게 개선하겠다는 거야 이거를? 예, 그런데 이 개선책도 보면 참 황당하거든요. 그냥 이래 해가 되겠나라는 정도가 아니고 그 전문가 입장에서 볼 때는 그야말로 황당하다라는 표현이 딱 들 정도인데, 첫째, 정부가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보다 많이 급여가 나오면 급여 안 해. 골 때리는구나. 병이 어떤 병이 있을지 누가 알고 아이고. 그 목표를 맞추겠습니까? 문 대통령이요 대선 공약 중에 하나가 건강보험료 100만 원만 내면 예, 모든 질병을 원래는 다 무료로 치료하겠다. 그거였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것도 이제 좀 이따가 그 나오는데요. 우선 요것만 좀 말씀을 드리면, 그 여러 가지 급여 기준 항목을 검토해야 한 다음에 이것을 급여에서 탈락시켜서 비급여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요 말은 민간보험 그래, 부풀리게 그렇지.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삼성생명에서 병원 가면 거기서 받았어. 우리가 왜 국가가 해주냐 이렇게 지금. 그렇습니다. 아, 그리고 이거를 예를 들면 영상 촬영 청구량이 많은 기관은 그 다 촬영 의료기관 중심으로 현장 실사를 하겠다. 그런데 예를 들면 방금 이야기했던 삼성의료원, 뭐 현대아산병원, 서울대병원 중증 환자가 많이 오기 때문에 영상 촬영이 많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데는 전부 다 이 현장 실사 대상이 되는 거예요. 아니 사람 목숨이 걸려 있는데 상한선을 정해놓고 이 이상은 넘어가지 마. 그거잖아요 지금. 예. 야 너무들 하네 정말. 그리고 의료 낭비라고 주장하는 개별 항목들, 사례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응할지를 발표를 했는데, 이게 참 재미납니다. 이게 예. 제가 그 시간만 있으면 하루 종일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나오는데, 지금은 어지러움이나 두통만 있으면 그 신경학적 검사를 하고 그 이상 소견이 없어도 급여를 MRI 찍도록 해주는데, 앞으로는 이상 소견이 발견되면 MRI를 보험 급여해주고 이상 소견이 없으면 니도 내라. 미쳤구나. 예. 그러면 신경학적 검사의 디텍션 레이쇼, 소위 말해서 센시티비티가 몇 프로냐, 그 이상이 있는데 이상이 있다고 나올 확률이 몇 프로냐 하면 의사들이 신경학적 검사를 먼저 하지만은 그게 80% 미만입니다. 그러니까 이상이 없는데도 그 안에 문제가 있을 경우가 20%가 넘거든요. 아니 복지부에 의사들이 많다면서요. 예. 왜 여기 말을 못하죠? 그래 말입니다. 요즘 언론사 같이 말하면 폐지해버리고 잘라버리고 그 검찰 소환 조사 시키려고 한다 해서 말을 못한지 꽤 똑똑한 친구들이 지금 가 있는데, 심하네. 예. 그리고 두 번째로 네. 이 상복부 초음파 아까 드렸지 않습니까? 지금은 수술 전 초음파 검사 시 급여가 적용돼서 기준이 없는데 이것을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만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과 똑같습니다. 지금 또 의학적으로 필요하지 않은 경우를 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근골격계 수술을 하기 위해서 사전 검사로 당연히 그 주요 장기에 대해서 이상을 파악하는 것도 있고, 두 번째로 이 입원한 김에 그 아예 이제 직장에서 병가 내고 나와서 며칠 입원해 있으니까 그 기간 동안에 또 그 전날 수술하기 전에 금식하지 않습니까? 그때 금식한 김에 여러 가지 검사를 하겠다는데 그런 걸 모두 다 막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검사할 때마다 새로 매일 입원하라.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5개 초음파 검사를 하려면 5번 병원에 오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굶기도 5번 해라는 이야기거든요. 진짜 바보들이네요. 예. 그리고 이 동일 날짜에 여러 부위를 검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최대 산정 가능 개수를 한정하겠다. 한정하게 돼. 하루에 검사할 수 있는 개수를 정해주겠다는 거예요. 너는 지금 하루에 3개만 해. 하루에 2개만 해. 이렇게 정해놓겠다는 거예요. 예. 아니 돈을 아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목적이 사람의 건강과 생명이잖아요. 그럼 현실적으로 이게 또 이루어질 수 있느냐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의사하고 환자하고 싸움 붙이는 거예요. 아, 그 건강보험 급여하려면 하루에 한 번밖에 안 되니까 요 검사를 하시기 위해서 5분 오셔야 됩니다. 그러면 특히 이제 먼 데서 온 환자들은 그러면 당신이 저 다른 검사 안 한 것에 대해 책임질 거냐 이렇게 또 윽박지를 거고, 아이 나라가 제도를 그렇게 만들어서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이런 현장에서 싸움을 정부가 조장하는 그런 짓이거든요. 예. 참 야, 그러니까 요거는 어떤 상상력의 부재라고 저 보는 게 예. 다른 게 없다니까요. 한 줄로 우리가 정의를 하면 일반 서민들이 아프지도 않으면서 병원 가서 국가 돈 축내는 거 그걸 못 보겠다는 거잖아요, 사실. 모든 서민들은 이거 환자들은 다 범죄자라고 보는 거예요. 윤 대통령은. 야, 그래서 건강보험 재정을 축내는 나쁜 도둑놈들. 윤석열이 대단하구나, 아주. 예. 아, 근데 윤석열은 이거 모를 가능성도 있어요. 예. 이용당하는 캐릭터니까. 예. 근데 이제 윤석열 장모가 했던 예. 요양병원, 예. 노인 요양병원 입원 규제. 큰일 났네. 윤석열 장모가 이거 그 요양병원 했으면 이거 수익이 줄어들겠는데? 그러니까 300억 편취를 했는데 부당하게. 그거는 조사도 안 오고 무죄로 만들어주면서 애만 노인들, 특히 윤석열을 열심히 찍은 노인들한테 이제 그 뒤통수에 칼을 꼽는 일을 했는데요. 어떻게 요양병원 숫자가 10년 만에 976개에서 1462개로 1.5배가 증가할 수 있느냐? 요양병원 환자 수가 10년 만에 25만 명에서 42만 명으로 17만 명이 증가될 수 있느냐? 노인 요양병원의 급여비가 2조 2천억에서 4조 4천억을 2배나 늘 수 있냐? 이거는 낭비다. 라는 주장인 거예요. 진짜 이 미친놈들인 게 실제로요. 국가가 해야 될 역할이에요.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치매 걸리거나 중증 노인들이 요양병원에서 그나마 치료를 해주니까 나머지 자식들이 열심히 일해갖고 세금 내잖아요. 지금 이 문제 삼았던 10년 2011년부터 2021년까지가 어떤 기간이냐면 한 해 50만 내지 70만 명이 노인이 되는 시기입니다. 아, 노인 인구 증가해서 예, 베이비붐 세대의 노인 인구가 늘어났는데 평균으로 적게 잡아서 50만 명씩만 노인이 된다 하더라도 500만 명이 늘었습니다. 그럼 500만 명 중에 10%인 50만 명이 노인 장기 요양보험으로 입원을 해야 되는데 지금 17만 명밖에 안 늘은 거예요. 그러니까 3분의 1밖에 안 해줬는데 그것도 낭비 누수라고 하면서 이것을 줄이겠다라고 하니까 윤석열한테 표 찍은 노인들 이제 단단히 그러니까요. 그 혜택을 돌려받는 거죠. 노인 일자리 얼마 전에 뺏는 거 우리가 봤는데. 예. 그러면 노인 요양 서비스도 제한하겠다. 예. 이것도 참 제가 오늘 또 우리 노인요양원에 제가 촉탁 의사를 있으니까 그분들 자녀분들이 와서 이제 저한테 약도 타고 환자 상태도 물어보고 가고 하시는데 제가 이 내용을 5명한테 이야기를 해봤거든요. 5명 중에서 이제 골수 아스팔트 우파도 계신데 이 이야기 듣더니 깜짝 놀라면서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냐? 왜냐하면 노인요양보험에 혜택이 안 되면요 한 달에 180만원지 200만원을 자기가 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기집값이라고 한 50만원 내지만은 나라가 저도 120 내지 140만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매달. 그러면 제가 하루 해진 오는 환자들이 130명 있는데 그중에 120명은 이 요양보험에서 탈락하면 집구석에서 이 벽에 똥칠하면서 천덕꾸러기 지내든지 아니면 현대판 골장으로 버림받아야 되는 그런 노인들입니다. 자녀들도 요즘 집마다 몇 명 안 된 상황에서 옛날에 5명, 6명 될 때는 나눠가지고 분담해서 20만 원씩만 해도 그 돈을 만들 수 있었지만은 지금은 한두 명이 이걸 다 케어해야 되거든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는데 마치 노인들이 치매 걸리고 병들어서 노인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것이 그분들의 잘못이냐 또 그 가족들의 잘못이냐 이걸 줄여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욕 나오네요. 예. 아니 국가가 잘 살게 되면 국가가 해야 될 일이 늘어나는 건 당연한 거거든요. 근데 야 국가가 왜 이 사람들 요양하는 거를 국가가 해주냐? 이런 마인드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저는 이제 김대중 대통령 모시고 이 법안을 노인 장기 요양보험을 만들고 또 노무현 대통령 때 이것을 직접 시행하는 것까지를 쭉 담당했기 때문에 굉장히 애정이 많은데 저거 없으면 이 우리나라 노인들이 어떤 대우를 당할지가 너무 눈앞에 다 보이는 거예요. 아이고 큰일 났네 진짜. 예, 그래서 막 이 가슴이 뛰면서 눈물이 울컥 솟을 정도로 화가 나는 그런 사안인데 이 노인 요양보험 대상이 되는 환자의 분류 체계가 지금 5개 돼 있는데 그 중에서 중도와 경도 환자들은 상향 평가를 해가지고
이 부당하게 입원할 수가 있으니까 이거를 다시 평가해서 그 요양병원 입원 못하게 하겠다. 이런 정책도 이번에 발표가 됐고요. 야, 아, 예, 진짜. 또 들어보시면 재미난 게 더 많습니다. 노인 요양병원은 질환이 있는 환자들이 입원하는 의료기관입니다. 근데 노인 요양원은 그 의학적 처치가 필요 없는 사람이 입원하는 복지기관입니다. 일종의 실버타운 같은 개념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양병원에 있는 사람을 빼내갖고 노인 요양원을 보내겠다는 정책도 이번에 나간 거예요. 그런데 요양원은 어떤 일을 하냐면 그 욕창이 있어서 소독을 자주 해야 되는 사람은 원천적으로 요양원에 있으면 안 되고 의료기 서비스니까 의료기관에 있어야 됩니다. 에일 튜브를 갖고 코줄 뽑아서 자기가 음식 못 먹는 사람은 일부러 그 음식을 외부에서 넣어주는 이런 것도 병원에서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고압산소 치료기를 대가지고 숨을 못 쉰 분한테 산소를 공급하는 것도 지금 노인 요양병원에서 해야 되는데 이 환자들 다 요양원을 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양원에서는 의료 인력이 없거든요. 의사나 간호사를 의무적으로 둬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요양보호사하고 간호조무사만 있어도 되거든요. 그러면 이 환자들의 사망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하겠다. 또 하나가 입원 후 120일이 되면 이제는 퇴원 검토를 하게 돼 있는데 요거를 3달 90일 만에 무조건 퇴원시키는 제도로 바꾸겠다. 이런 정책이 발표가 됐어요. 야, 진짜 헬게이트가 열렸네요. 예. 특히 취약계층들은 죽어나는 거네, 정말. 그렇습니다. 돈 있는 사람은 뭐 요양원에 가도 또 간병인 넣고 이렇게 해갖고 어느 정도 감당이 되지만은 돈 없는 사람은 그야말로 이제 그 현대판 고리장 하라고 국가가 등을 떠미는 그런 정책을 지금 발표를 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이야기 가끔씩 하는 거거든요. 국가라고 하는 것은 소위 말하면 비장애인만 있는 게 아니고 장애인도 있을 거고 소수자도 있을 거고 취약계층도 있을 건데 국가라고 하는 전체 통 안에서는 그게 국가가 얼만큼 그것을 케어를 해주느냐에 따라서 좋은 나라, 나쁜 나라 구분할 수 있는 건데.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돈을 아껴서 뭐 예를 들면 과잉진료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프레임이라고 생각해요. 아픈지 안 아픈지 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 검사들을 1년에 수십 번 하는 것도 아닐 텐데 예. 그런 나라를 만들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반대로 역진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돈 때문에 내가 암에 걸린 줄도 모르고 사는 게 아니라 돈이 없어도 암에 걸린 걸 미리 알아서 고칠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게 정상적인 건데 맞습니다. 그 모든 게 다 낭비라고 생각하는 이런 돌대가리들이 대한민국 정권을 잡았다는 거잖아요, 지금. 의료보험 제도가 그 위험 분산, 리스크 디스트리뷰션이거든요. 국민들이 건강할 때 돈 내 가지고 아픈 사람 케어해주고 또 자기가 아파지면 다른 건강한 사람의 지원을 받아서 자기가 그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그게 바로 의료보험 제도인데 그 근본 원칙을 모르고 특히나 우리가 민간 보험이 아니고 국영 의료보험을 한 이유가 바로 국가 전체적으로 적어도 아픈 사람은 치료받도록 하자는 그런 국민들 여망을 담아서 만든 건데 그걸 지금 그 밟아버리고 부숴버리겠다 하니까 이거는 국민들이 용납할 수 없거든요. 그러면 결국 자기가 밟혀지고 부서질 수밖에 없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 아까 노인 요양 서비스, 요양병원 이런 얘기 끝에 문득 문재인 정부의 문재인 케어가 가장 상징적이었던 게 치매 국가 책임제였잖아요. 치매 걸린 어르신 한 분 계시면은 집안이 풍비박산나는 건 일인데 그걸 국가가 어느 정도 맡아서 해주겠다는 거 그 맥락으로 가지는 못할 망정에 지금 사실상 쫓아내겠다는 거 아니에요. 예. 야. 일본은 요양병원에 600만 명 입원해 있고요. 미국은 군대보다도 교도소 재수자가 더 많은 나라입니다. 적어도 그런 나라보다는 우리나라는 굉장히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그 의료 정책을 갖고 있는 나라인데 이걸 잘 키워가지 못하고 저렇게 어떤 지옥도를 만들겠다는 거죠. 근데 지금 그 외국인들의 무임승차, 다음에 장기 해외 체류 국외 영주권자의 의료 이용 제한, 이것은 좀 판단이 잘 안 서거든요. 이거 바로 복지부가 정권 바뀌기 그 직전에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의료보험에 무임승차한다라고 유튜브에서 막 돌고 보수에서 공개하니까 복지부가 그렇지 않다. 국내에 들어와 있는 공식적인 외국인들이 한 150만 명쯤 되는데 이분들 대부분 일하러 왔기 때문에 건강한 사람이에요. 돈은 많이 내면서 의료 이용은 내국인보다 10분의 1도 안 됩니다. 맞아. 그때 우리가 방송 이야기한 적 있어요. 맞습니다. 예를 들면 이 사람들도 건강보험료 냅니다. 예. 그래서 연간 한 1조 원쯤 우리나라 건강보험 재정에 기여하는 분들인데 이거를 이 보수 유튜버들의 그 근거 없는 주장에 따라서 외국인들의 그 의료 이용을 제한하는 정책을 발표했는데요. 지금은
그 건강보험 가입자가 외국인이면 그 사람의 장인, 장모, 또 자녀, 형제 이런 사람들이 그 모두 다 그 피부양자로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요거를 입국 후 6개월 지나서 돈을 한 6개월쯤 내야지 그때부터 해주겠다는 거예요. 뭐예요 이게? 그러면서 그 외국 국적의 외교관들은 그 배우자와 미성자녀는 바로 해주겠다. 이렇게 차별을 한다는 거예요. 뭐냐 이게 지금? 그래서 이 당장 국가인권위원회 제소할 사안이고 헌법의 원칙에도 어긋나지만은 이게 그 결국 이 우리나라가 이제 의료보호 협정 같은 걸 다른 나라 맺거든요. 그러면 똑같이 우리나라도 외국 가서 차별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겠네요. 예, 이런 걸 모르고 6개월 동안 저 건강보험 적용을 안 시키겠다라는 것은 좀 근거 없는 이야기고, 두 번째로 재국민들에 대해서 이 의료보험 적용을 이제 유보시키겠다라는 발표를 했는데, 그 사례를 뭘 들냐면 6년 동안 한국에 안 들어오고 해외에 있으면서 생활하다가 보험료도 당연히 한 푼도 안 냈겠죠. 한국에 들어와서 37일 있으면서 18번 진료를 받고서 출국했다. 이걸 이제 낭비로 꼽은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이유로 우리나라에는 해외 한상들 있지 않습니까? 한인들 중에서 해외에서 비즈니스하는 사람들 해마다 몇백억을 들여갖고 코엑스 같은 데서 모아서 거대한 파티하고 숙식 비용, 비행기값 다 줍니다. 호텔 비용도 다 대줍니다. 한상 네트워크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서비스를 해준데, 그 사람들은 그런 서비스보다도 한국 들어가면 우리나라에서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자랑이고, 또 그게 그 자기들의 자부심이거든요. 실질적으로 가장 큰 혜택을 주고 있는데 이걸 잘라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자부나 외교부에서는 한상들 데리고 와서 그 어떻게든 한국을 위해서 일하게 하려고 돈을 쓰는데, 복지부는 그 사람들 쫓아보내는 일들을 동시에 하고 있어서 이 뭐 도저히 이 같은 정부 안에서 일하는 거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좀 답답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건강보험료를 안 내도 예.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선은 받을 수 있게 해놨습니다. 아, 그리고 들어오면 바로 건강보험 가입을 하면, 한 달을 선납하면 그때부터 받을 수 있는데, 그렇게 해서 받아간 사람이 남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국인이죠. 숫자로 보면은 또 얼마 안 얼마나 됩니다. 되겠냐고. 예. 5,200만 명이 가입됐는데 그중에 1년에 몇만 명 안 되는데, 그거를 아까워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국가 망신시키는 일이죠. 자, 그러면 더 진행 한번 시켜볼까요? 예. 병원 많이 다니면은 부담금 더 높인다. 이것도 포함되어 있다면서요? 예. 이게 노인단체가 그 가만히 있을지 제가 좀 걱정인데요. 그러다 보면 저 같은 사람은요, 1년에 한 번씩, 2년에 한 번씩 하는 거 있잖아요. 예. 검진. 예. 이거 말고는 병원 가는 게 거의 없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노인네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더 가시잖아요. 60대 노인은 60%가 환자고요. 70대는 70%가 환자입니다. 그럼 그분들이 돈 더 많이 내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예를 들면 하루에 그 이비인후과 갔다가 내과 갔다가 정형외과 가면 3번 이용한 거로 카운팅 됩니다. 그런데 나이 드는 것도 노인의 잘못이 아니듯이 아픈 것도 그 노인 개개인의 잘못만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나이 들고 아파서 이용을 많이 하는데 그걸 범죄시야 해가지고 1년에 365회 이상 이용한 사람은 본인 부담금을 팍팍 매기겠다. 심지어는 90%까지 지도 내게 하겠다. 이런 정책을 큰일 발표했습니다. 났네. 어르신들 윤석열 찍어서 큰일 났네, 지금. 예. 이게 뭐야. 제대로 당하는구나 이런 생각에서 한편에서는 좀 고사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 아프고 힘든 분들인데, 이 문재인 케어의 혜택을 가장 많이 보시던 분들인데 정부 바뀌니까 이런 것들을 체감하면서 죽어도 다시는 이제 보수는 안 찍겠다라는 결심을 하는 좋은 계기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진짜 어르신들 정말 잘 실수하신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여기서 아까 그 이야기 나왔던 건데, 본인 부담금 상한제. 예. 근데 문 대통령이 그때 연간 본인 부담금 최대 100만 원만 넘으면 예. 나머지는 건강보험에서 부담해준다. 이거 아니었습니까? 예. 요것도 없애겠다는 거 아니에요? 예. 이게 이제 그 문재인 케어 실시 이전에는 연간 52만 명이 한 그 9,900억, 한 1조 정도를 혜택을 받는데, 문재인 케어 실시하고 나니까 175만 명, 이 3배 정도 많은 분들이 연간 2조 4천억의 혜택을 보는 거예요. 그럼
그 혜택 보는 사람 숫자로 하면 3조가 돼야 되는데 2조 4천밖에 혜택을 못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문재인 케어가 주는 가장 큰 체감 만족도입니다.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내가 이것밖에 안 내도 돼? 우선 선지급하고 나중에 돌려받는 거거든요. 일단 자기 돈 나가야 되니까 함부로 이걸 뭐 남용하거나 이렇게 하질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비용이 너무 크다고 하면서 이거를 축소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체류비 많이 나오면 니도 내라. 예. 참. 야. 진짜 그 우리 이재명 대표가 비정한 그 정책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바로 이런 게 비정한 정책입니다. 진짜 이거 골 때리네요. 이거 노인들이 좀 많이 아셔야 될 것 같은데. 예. 근데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오늘의 하이라이트. 예. 드디어 이제 번색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민간보험 지원. 예. 소위 말하면 삼성생명 같은 일반 사보험이라고 불리는 그 지원 정책 더 환장하겠네. 야. 그런데 좀 어이가 없는 게 앞서 말씀드렸던 모든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줄이고 급여를 축소하는 게 다 민간보험 보태주는 일인데요. 마지막에는 노골적으로 민간보험을 직접 지원하겠다는 이런 정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요. 아직도 옛날 분이시죠? 네. 저 대신에 보험을 좀 몇 개 들어놓으셔놓고 야, 그저 보험에서 다 나오니까 병원 가봐라 이야기 맨날 하시거든요. 네. 사실 그거 필요 없어. 한 번도 안 썼어 지금까지. 네. 나 참 거. 그래서 그 비급여 항목들의 이제 실비보험의 지급이 늘어나니까 이 보험회사들이 로비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건강보험의 역할을 축소한 것뿐만 아니고 직접적으로 민간보험을 지원하는 정책도 같이 하겠다라고 발표했는데 그 안에 비급여 규모가 크거나 증가율이 빠른 10개 항목을 지정해갖고 이 항목들은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을 연계해서 관리하겠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아, 꼼수네 꼼수. 예. 지금 또 토수치료를 받으려면 토수치료는 이제 비급여니까 실손보험 대상이거든요. 이걸 막 함부로 이용할 우려가 있다 해가지고 물리치료를 받고 토수치료를 받게 합니다. 그렇게 하면 물리치료를 안 받으면 이거는 건강보험 항목이기 때문에 허위로 청구하면 이게 굉장히 죄가 커집니다. 그리고 뭐 추징도 굉장히 많이 당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해놓으면 안 오고 도수치료 받았다 해갖고 돈 타먹는 그런 일 없지 않겠나라는 정책이 이미 시행되고 있는데 한술 더 떠가지고 도수치료, 뭐 하이프 시술, 요거는 이제 자궁 근종 같은 것을 이 3차원 초음파로 열로 태워버리는 그런 겁니다. 수술을 안 하고 배 안 째고 할 수 있는 그런 수술인데 또 갑상선 종양에 대해서 고주파로 질주하는 거 3차원으로 해가지고 이제 수술 안 해도 돼 하는 거. 또 무슨 오다리 교정술, 또 영양제 같은 비급여 약제, 수액치료 한 번씩 받는 것도 이제 실비보험 대상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중점 비급여 항목으로 관리해가지고 이 복지부와 민간보험 회사가 합동 조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간보험 회사를 위해서 복지부의 공무원들이 대리인 역할을 해주겠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야, 이게 참 아니 보험회사들이 보험금 받아 먹을 때는 보험료 받을 때는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다 해줄 것 같이 하다가 나중에 보험금 신청하면 이런 이유 저런 이유 해갖고 안 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북의 큰 빌딩들 광화문 사거리를 쓰면 오른쪽에 교보생명 왼쪽에 흥국생명 들어보면 63생명 삼성생명 쫙 있는 그런 것들이 보험회사들이 돈이 하도 많이 남아서 이 건물 짓고 또 그 건물 짓고 나서 임대료도 자기가 받아먹고 이렇게 하는데 그걸 규제하겠다고 만든 게 생명보험 사회공헌재단인데 10조 원 기부 약정해놓고 1조만 받고 퉁쳐버렸거든요. 그런데 거기다가 지금 보험회사를 도와가지고 실비보험을 함부로 못 쓰도록 국가가 나서서 규제하겠다 이런 정책을 발표한 거예요. 야, 참 뭐 좀 맥락이 다른 얘기긴 한데 강원도에 또 의료 민영화 시도가 또 있다면서요. 예. 그걸 시도하는 자가 원희룡이야. 제주도에서 실패했는데. 예. 참 이것도 어떻게 보면 민영화로 가는 꼼수 중에 하나인 거라고 보는 예. 거죠. 여러 형태 중에. 그래서 오늘 아침에 문재인 케어 폐지를 선언을 했는데 참 이제 뭐 국민들을 상대로 전면전을 하겠다라는 선언을 한 거니까 앞으로 벌어질 일들이 좀 기대가 되고요. 저는 끌어내려야 된다고 봐요. 예. 국민들을 국민에 대한 기본 태도가 안 돼 있는 거잖아요. 예. 국가는 돈이 많아. 예. 국가 자체가 돈이 많아요. 근데 부자들한테만 감세하겠다는 초부자 감세하고 있고 예. 실제로 국민들이 이렇게 해서 돈 많이 버는 사람이
건강보험료 많이 내지 않습니까? 예. 그걸 못 보겠다는 거잖아요. 내가 내 돈 냈는데 왜 못 사는 사람들, 나이 먹은 사람들이 병원 자주 가? 이거 아닙니까? 예. 문재인 케어를 했지만은 누적 흑자가 아직도 10조나 남아 있고요. 그리고 지금 건강보험 재정이 전혀 위험한 상태는 아니거든요. 근데 단순히 증가율이 빠르다는 것만으로 이걸 안 하려는 이유는 건강보험의 급여가 늘어나면 결국 기재부에서 당연으로 법에 규정된 예산 투입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사실은 급여는 대부분 보험 가입자들이 내는 보험료로 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보험 가입자들은 내가 혜택 더 받고 대신 좀 더 내겠어. 그게 문재인 케어의 핵심입니다. 만 원만 더 내면 전체 입원 의료의 80%까지 커버 가능한데 그거를 안 하게 막는 가장 큰 세력 중에 하나가 민간보험 회사고 그렇겠죠. 두 번째로 기재부 공무원들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5조 들어가는 것이 7조 들어가고 있거든요. 이 법정 부담금 중에서 정부가 예산에서 의료보호라든지 이런 그 지역가입자라든지 이런 사람을 위해서 그 재정에서 투입해야 될 부분인데 이거를 줄이겠다는 게 또 하나의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법상이 대부분 아니고 행정에서 하는 시행규칙이나 지침이나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는 국회에서 막을 수가 없습니다. 시행령 정치죠, 쉽게 표현하면. 예. 그래서 요거를 막는 방법은 결국 그 윤석열 퇴진, 사퇴, 그거밖에 없다. 위원장님 입에서 퇴진이 나왔어요. 예. 오죽하면 이러겠어요. 아니 문재인 케어를 하겠다면 그거는 퇴진시켜야지 어떻게 용납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문재인 케어를 사실상 만든 복지권 소사이어티가 이거 용서하면 안 됩니다. 예. 20년 제 청춘이 여기다 녹아 있는데. 제가 마무리를 이야기 좀 해보면 제가 언젠가 방송에서 한 이야기이긴 합니다. 미국식 자본주의로 가면 안 된다. 예. 약육강식. 돈 없는 사람은 진짜로 맹장 수술 하나 받는데 뭐 1,000만 원, 2,000만 원 들어가는 그런 나라 만들면 안 된다. 그래서 돈 없는 사람은 아예 병원을 안 간다. 어떤 경우는 자기가 직접 수술하는 경우도 있다더라. 미국의 이야기입니다, 그게. 맞습니다. 예. 근데 이런 것들을 실제로 지금 여기서 한번 후퇴하잖아요. 이거 국민이 용납하잖아요. 점점 더 후퇴를 할 거예요. 예. 그래서 돈 가진 사람들은 돈 있으니까 예. 뭐 고급 의료 서비스 받고 돈 없는 사람들은 병원 가지 마. 우리가 세금 내서 왜 니들이 병원 가? 요거란 말이에요. 예. 그런 나라 만들면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나라는 북유럽 같은 복지국가를 만드는 게 정상적인 거예요. 미국은 잘못된 거라고 이게. 미국 스타일이 아니라 잘못된 거야, 그거는. 맞습니다. 국가가 왜 필요합니까? 예. 자, 알겠습니다. 정권 교체를 위한 싱크탱크. 오늘 유익하다고 댓글창이 난리가 났는데 예. 주말에 재방송 한번 더 하겠습니다. 그러고 공중파들이 이런 내용을 좀 방송해 줘야 되는데 제대로 다룬 데가 아직 제가 하나도 못 봤습니다. 실력이 없어서 그래요. 분석할 시간도 없고 실력도 없고. 예. 이거 발표된 지 일주일이나 됐는데 전문가들 부르면 이야기해 줄 사람 많은데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눈치 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에휴. 그러나 여러분들 낙담하지 마시고요. 끌어내리면 됩니다. 예. 자, 정권 교체를 위한 싱크탱크 311회 방송 마치고 새날은 이따가 1시간 후에 최민희 의원과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주주의 평화 통일 다 죽어간다. 이대로는 놔둘 수 없다.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